실세가 지금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 가실 것인가 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요.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우선 새 후보 최영호, 민영배, 강기정 새 후보가 최강민주 단일 후보로 결정되면서 시민들이 관심을 일단 많이 보였어요. 아, 선거가 재밌기도 하네? 관심도 있네. 그렇게 관심을 보여주고 재밌어 하고 지지 여부를 떠나서 환호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 정치 문화를 좀 변화시키고 있구나. 네. 어제 아내하고의 문제 요리했고 첫사랑입니까? 너무 스토리야. 우연처럼 만났어요. 이제 전남대학을 다니긴 했는데 저는 82학번이고 거기는 영문과 86학번이라는 점에서 학교에서 같이 있진 않았고요. 대신 사회운동을 하는 과정에 우연히 만났는데 근데 만나자마자 그 아픔이 좀 있어서 결혼 직전에 아내가 과거 총학생회 학술부장을 했었는데 그 학술부장을 하면서 생긴 일을 빌미 삼아서 저희 둘이 결혼 일주일 앞두고 아내를 구속을 시킵니다. 사유는 전남대학교 축제 때 결혼식을 하려고 했는데 공안기관에서 거기서 하지 말아라. 그런데 저희들이 고집을 부리고 거기서 결혼을 하겠다고 했더니 청첩장을 돌리고 있는 도중에 결혼 한 2주 남겨놓고 구속이 됐죠. 그 통에 아내는 그때부터 그때 당시 공무원 지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무원도 되지 못하고 결국 저를 위해서 학원 하면서 생계를 책임졌고. 자, 2004년에 첫 번째 이제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 내리삼선하시는데 처음 이제 4천만 원으로 일단 신고가 됐습니다. 근데 2016년에 국회의원 이제 마지막 무려 공식 신고한 게 이제 7억 원입니다. 사실적으로 6억 6천만 원이 지금 좀 늘었어요. 재산이 6억 정도 될 건데 6억 그런 것을 7억으로 올리면 6억 정도 될 건데 2억 정도는 아파트 38평형 문흥동 현대아파트 가격입니다. 한 2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4억은 이제 지금 현재 보험이라든가 또 뭐죠? 보험 말고 이렇게 연금, 저축성 연금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총 재산은 집 한 채하고 연금이나 보험으로 전부 채워져 있습니다. 부동산은 전혀 없고요. 제발 그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후보 측에서는 이게 뭐 이미 검증됐다. 이거 뭐 5월 단체에서 어제 뭐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다. 뭐 이런 비판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 과거 2010년에 검증을 했다라거나 또는 2014년에 또는 과거 장관 시절에 검증했다는 것은 이건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용수 후보는 자기 이 경력 이력에 전두환 정권 시절의 경력은 누락돼서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할 대상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평가가 있거든요. 근데 결코 좋은 평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결정이었나 하는 것도 좀 책임감 어린 것은 넘어가지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 우선 제가 컷오프된 것은 친노, 문재인과 가깝다 해서 컷오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첫째가 당시에 호남에서 탈당의 바람이 휘몰아쳤고 광주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친노 문재인과 가까운 강기정을 쳐내고 컷오프 시키는 것이 광주 선거를 승리할 수 있는 거라고 오판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확한 오판 때문에 제가 컷오프 됐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윤장현 현 시장을 지지한 것이 옳았냐 그렀냐 이것은 시민들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참 시정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잘하는 신문도 있는데 그래서 윤장현 시장을 평가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여론이
지지율이 낮다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윤장현 시장이 갖는 시 운영의 기본 철학에는 저는 아주 동일하고요. 그러나 이 시민적 참여를 끌어내고 이 동력을 만들어서 시정을 운영하는 여러 어떤 로드맵에서 실패한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기존 민선 뭐 오기나 육기에서도 전남도 상생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좀그 무한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현안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500만 광역 경제권을 실현하시려면 전남도 상생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은데. 이건 시도지사가 테이블에 앉아서 잘해보자라고 해서 잘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서로 이익이 공유돼야 될 것 같아요. 이익이 있어야 공유돼야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제도적으로 국가균형발전법이 최근에 지역발전위원회가 균형발전으로 법이 바뀝니다. 제가 균형발전이 그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이었는데요. 이 균형발전법에 따르면 이렇게 광역경제권, 시와 도를 걸쳐서 사업하는 플랜에 대해서는 재정에 대한 우선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새로 생긴 조항입니다. 즉 앞으로는 이렇게 그 광역 경제권을 이루는 곳에 더 우선하겠다,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그 법 조항이 있는 만큼 이것은 꼭 필요한 광역 경제권 구상은 누가 시장이 되든 꼭 필요한 거고 이미 부산권이나 춘천권은 발동을 오래전에 걸었던 플랜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시장 되셔가지고 시청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사인을 할 분야를 이제 지금 점쳐본다면 어느 쪽이 관련된 사인이 있을까? 시청 내에 직원 이제 결국은 의회 동의가 필요한데요. 네. 스토리텔링 관련 부서를 하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의 얘기거리, 구라, 스토리를 찾아 만드는 어떤 팀, 이걸 하나를 직제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어야지, 얘기가 있어야지 광주를 알리고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남 이낙연 지사가 지사 시절에 전남이 섬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근데 섬을 아는 공무원이 없더라. 왜냐하면 섬을 모르고서야 전남을 정치한다는 것, 다스린다는 것이, 행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과감하게 섬을 잘 아는 어떤, 제가 지금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분을 과감하게 개방형으로 모셔다가 전남 도행정, 특히 섬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고 뭐 많은 제가 느끼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처음 가면 이제 그게 좀 의회의 동의나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만은 그런 스토리텔러들을 어떻게 좀 모으는 어떤 이것부터 좀 해보고 싶어요. 이제 먼저 또 그 경선을 해요. 전남은 내일부터가 15일을 하고 그다음 2차 투표가 18, 19일 있는데 물론 투표권은 다르지만 그 결과가 광주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표심에? 전남으로 보면 지금 김용록 장관 아닙니까? 그다음에 신정훈 청와대 비서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 다 문재인 정부로 보면 아주 뭐 그렇죠. 또 광주로 보면 저는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낸 사실상 그 종합상업시장으로 나름대로 실세였다. 이렇게 제 스스로 이제 자평해보고 85년에 이미 제가 문재인 당시의 당대표 시절에 김현미 비서실장과 제가 정책위 의장으로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만들고 디자인했던 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판세를 좀 더 들여다보면은 일단 가장 관심사가 일단 50대 50 아닙니까 지금 지금 안심번호 50과 권리당 50인데 물론 투표 방식인데 이 50%면은 100% 시민 여론은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시민 여론에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용석 후보가 일단 앞서고 있는데
이게 당심 그러니까 권리당원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당심과 일단 일반 시민들의 민심과는 또 다를 수 있다, 또 별개다 이렇게 보시는지. 과거형이죠. 3자 단일화 전이죠. 전이죠. 3자 단일화 전에는 분명히 앞섰고 지금은 앞선지는 확인할 길이 없고 현재는. 두 번째로 결국 선거는 선거의 적극 참여층이 결정을 합니다. 적극 참여층이라는 것은 당원, 권리당원이거나 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다른 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이런 분들이 투표에 응할 겁니다. 우리 경선 투표에도 누가 가장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으면서 광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광주 발전을 이끌 사람이냐, 그러니까 당의 정체성에 가장 부합하면서 광주를 발전시킬, 변화시킬 당사자 사람이 누구냐로 보지 않겠냐. 그러면 당연히 민심과는, 지금 시민 여론과는 좀 다를 거다 이렇게 봅니다. 광주가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지금 변화의 기회. 물론 많은 훌륭한 분들이 광주시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독일에서 유학 중에 7개월 동안 독일의 강소기업을 직접 보고 오는 과정에서 봤던 7개월 동안의 강소기업을 봤고, 또 제가 지난 대선 때는 광주 전남 공약, 문재인 후보 공약을 제가 직접 2달 동안에 걸쳐서 만들었던, 산전공대며 에너지밸류 확대며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화며 이런 것을 제가 직접 그 공약을 만들었고, 그것이 국정과제로 한 60% 가까이 반영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공약을 만들어서 그걸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광주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만들었던 제가 그걸 이행하고 집행해보고 싶다. 또 그러면 광주가 변할 것 같다. 그런데 누구나 이건 할 수는 있을 것 같으나, 제가 갖는 장점, 강한 추진력과 돌파력으로 한번 광주를 반듯하게 변화시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 강기정 강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데, 강한 것이 때로는 사익이나 어떤 사적 이익을 추구할 때는 나쁜 행위입니다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때는, 원칙과 정도, 정의를 지킬 때는 강함이 장점으로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강기정 후보 강합니다만은 그 강함을 광주시장의 큰 변화를 위한 추진자로 생각해 주시면, 쓰여주시면 제가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